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 뭐 설득력 있는 공천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국민들의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과 똑같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세트 플레이를 하는 이런 인상의 발언을 했네요. 저기 쪽지를 받으셨군요. 쪽지를 받은 겁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뭐 검사 출신들 또 법조인 출신들 이미 현직 검사들이 막 출마를 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출마를 할 것이고 과도하게 어쨌든 정치적 중립을 도의를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결국에는 검찰당 이게 되는 거 아니냐. 101명의 검찰당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제가 네. 매번 얘기하잖아요. 네. 101명 이유는 탄핵 안 당해야 되고 네. 예? 거부권을 거부당하지 않아야 되고 예. 뭐 이런 개헌 저지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네. 그렇게 하려면 과반 이상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분야에 좋은 사람들을 잘 추천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걸로 보면 이미 경고 등을 줬죠. 국민들은. 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의 차이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잘 해보세요. 잘 바꾸세요라고 이미 줬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고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해초리를 들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 들겠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 왜?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뭐 가는 데마다 사진 찍어달라고 난리고 막 꽉꽉 차고 막 이렇다. 저희가 좀 현장 취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갈치 시장 가면 통상 상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사진을 쓰잖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이번에 자갈치 시장 사진 쓴 거 보니까 횟집에서 앉아있는 사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취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우선 기자님 네. 촛불 집회 현장 가시잖아요. 둘러싸여서 길을 못 걸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진 찍자고. 예, 똑같은 겁니다. 자기 지지층들만 있는 데 가면은 네.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네. 제가 당의 비서실 국장으로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네. 정치 모르는 당대표 오면요. 당에서 짜고 한 30-40명 배치해가지고 뭐 장윤선, 대통령 이런 거 시킵니다. 네. 왜냐하면 업대거든요. 시켜요? 업대입니다. 업대면 주변을 깔아놔요. 깔아놔요. 그럼 당대표가 업돼가지고 당으로 안 돌아오고 전국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당직자들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 좀 더 쓰시면 어떻게 되면 장윤선 대표님 야당 외교해야 됩니다. 외국에 한 달 가십시오. 이렇게 또 보내버리는 거야. 해외로 보내는 그다음에 당직자들끼리 알아서 해먹는 거예요. 편하게 이제 해먹지는 않고 그 과한 표현이시고 편하죠. 예,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의해서 짜여진 동선대로 그냥 움직이는 제가 보기에는 당직자들보다는 본인이 데리고 온 기획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 내는 거 보니까. 보통 이제 여당 대표가 지방을 투어하면은 개발 공약이라든가 거대 국책 사업을 이야기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재밌는 게 부산 가가지고 의원 면책 특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 이민청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고 이거는 본인이 1992 티셔츠 입고 그렇죠. 본인이 꽂혀 있는 어떤 좀 의제들을 해주는 기획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의제들하고 또 다른 자기 의제를 막 내고 있다. 네. 그래서 곧 저는 대통령실하고 갈등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한동훈 위원장하고 갈등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선거를 좀 해보고 정치를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알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지지율 25%가 넘으면 대부분 본인이 당선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구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지지세가 강해요. 그래서 평일 낮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이 보수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계열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 가거든요. 직장인들이요. 네, 직장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학교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평일 낮에 그 지역에 내려가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실제보다 지지하는 게 강도가 훨씬 셉니다. 한 70%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 야 이게 됐네. 완전히 된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를 좀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경력이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 처음 막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막 환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대단히 이게 다 된 걸로.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대선 후보 지지율 3% 나오는 당대표도 전국 곳곳에서 누구 대통령 뭐 난리 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지율 3%짜리를. 예. 아니, 나쁜 일 많이 했네. 아니, 그게 근데 그분을 이제 뭐 띄워주는 거고 또 정당에서는 프로모션 하는 게 일이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약간의 견해 차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혀 아닐 것이다. 아, 전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못 나올 것이다. 실제 그게 보여졌어요. 그렇긴 한데요. 네. 권력의 속성상 이게 삐져나오고 싶어지거든. 제가 아까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야당을 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세게 윤석열 심판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의석수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빨리 끄집어내리고 싶다. 이런 사람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준석 대표를 의심합니다. 네. 저 사람 저러다가 윤석열한테 다시 붙을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야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욕망이 꿈틀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김경률 회계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과거에 참여연대 열심히 활동했던 분인데 이 김경률 회계사가 비대위원이 됐잖아요. 네. 들어가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김건희 리스크 이 얘기를 못 하고 있다. 근데 이 김경률 회계사가 김건희 리스크를 꺼낸 이유가 독자 판단이었을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의논한 결과일까? 어떤 결과일까? 독자 판단이겠죠. 독자 판단이다. 네. 아, 김경률 개인 판단이다. 그렇죠. 한동훈하고 얘기한 게 아니다. 만약에 한동훈하고 뭔가 얘기가 됐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다음에 뭔가 한 걸음 더 나가거나 아니면 뭐 당내에 무슨 뭔가의 컨센서스를 만들거나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전혀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 발언을 하는 날 언론을 기피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만나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 물어볼까 봐. 네. 그런데 뭐 짜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좀 짰으면 좋겠는데. 짰으면 좋겠는데. 네, 안 짠 것 같아. 뭐 안 짰다면 우리 김경률 회계사의 인생 목표는 나는 정치는 안 하고 진중권처럼 벌어먹고 살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 사직구장에 직관했다. 뭐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거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때 다 무관중인데 어떻게 그 사직구장에서 그 관람을 할 수 있었냐라고 비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진을 공개했어요. 혹시 그 사진 우리 잠깐 볼 수 있나요? 이거 저작권 때문에 안 되나요? 어쨌든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공개했더니 뭐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고 또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꽁치구이로 횟집에 손님을 못 모은다 이러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을 했습니다. 꽁치구이집이 생선구이집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해야 될 일은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굴에 분칠하고 화장만 하고 돌아다니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지 않아요. 네. 예? 저기 철근이 형이 있어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든든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한동훈한테 말리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때릴 필요 없어요. 이준석 대표 누구 때려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려야죠.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야죠. 그게 핵심이지. 저기에 말려들면은 한동훈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에 같이 이미지 메이킹 경쟁하는 걸로 돼요. 그러면은 한동훈은 어느 순간에 윤석열의 그림자를 지우고 독자적으로 자리 잡아요. 그 순간에 젊다, 뭐 세대 교체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도배질 해줍니다. 그래서 저기 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 김철근 총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안 말리려고? 이재명 대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이제 퇴원하셨으니까 좀 당무는 언제 하십니까? 언제 복귀하세요? 당무라는 거 좋으면 핸드폰으로 누워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네, 뭐. 핸드폰 텔레그램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또 워낙 민주적이시기 때문에 예, 본인의 그 직접적인 의사를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대중 앞에 나와야죠. 예, 좀 뭐 야당 지도자고 지금 사실 이번 이 테러가 암살 미수 수준이잖아요. 그 목숨의 위험을 암살 대놓고 찔렀으니까 이거는 살인 미수죠. 그렇죠. 이게 백주대낮에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쉽게 회복될 그런데 지금 당장 선거는 90일도 안 남았는데 네네. 뭘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폰이래. 텔레그램하고 전화 이걸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뭘 좀 기획을 당직자 출신으로 기획을 좀 해서 뭐 하십니까? 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현역 의원들이 저를 견제해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견제해요? 대표 근처에 못 오게 막고 계십니다. 자,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이재명 대표님께 저희 구독자세요.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염색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염색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계시니까 뭐 좀 현역 의원들이 맡고 있다 이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뭐 대표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야당은 잘 싸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은 내부에 좀 아깝다고 느끼는 부위들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마지막으로는 집권 비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집권 비전은 구체적 정책이 아니라 담론입니다. 보편적인 복지국가라든가 또는 뭐 혁신성장국가라든가 어떤 이 민주당의 비전을 지금 담론으로서 좀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켜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안 시켜줘. 저에게 그 두 가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칼과 펜을 주십시오. 칼로서 혁신하고 펜으로서 집권 비전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그러네.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정권 교체, 정권 견제론이 51%, 정권 지원론이 35%입니다. 이 문제 각각 30초씩만 딱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집권 중반기 선거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하고 심판 선거입니다. 그걸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51대 35의 구도면 거의 집권당이 거의 이제 집권당이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35 중에서도 TK 일부를 뺀 나머지 지역은 다 완전히 그 차이가 많이 날 건데요. 이런 데에도 반성 없이 이제 분칠하고 한동훈만 이렇게 전국 투어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선거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3년 반이 남았는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해온 국정운영 기조는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분노의 지수는 투표 결과로 나올 거다. 박진영 부원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있었습니다. 외교부하고 MBC가 한 소송인데 법원이 MBC가 정정 보도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 무슨 정정 보도를 해야 되죠? 바이든 날리면과 바이든이었던가요 그러면? 날리면이었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인데 이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저희가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계속 모셔서 말씀드리도록. 바이든 날리면 이 땡땡 저 땡땡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설화는 작은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설화와 위기의 모든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여론조사를 보면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인 거고요. 지금 야당이든 또 야당을 하겠다는 새로운 신당이든 내세워야 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주제로 해서 경제폭망, 민생 파탄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그리고 그 갈로 쳐서는 저 같은 사람은 탄핵하자가 되는 거고 민주당은 개헌선까지 확보하자가 되는 거고 또 이준석 대표도 속마음은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